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달심리학 중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년은 연령으로 보면 40세에서 65세까지 연령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65세가 노인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저희가 수명이 많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65세를 중년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신체 발달이나 인지 발달, 심리사회 발달이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중년이 되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는 게 있죠. 이제 건강에 관심이 조금씩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가장 활발했던 그런 신체 상태에서 점점점 신체 상태가 이제 하향 곡선을 긋기 시작을 하죠. 근력이나 민첩성, 유연성 전부 다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변화를 조금씩 겪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제 늦게 겪으시지만 운동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은 빨리 겪겠죠. 그래서 이제 신체의 변화가 생기는 것에 대한 느낌을 받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간 조망에 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되게 시간 조망이라는 건 이제 미래 시간 조망에 대한 연구들이 참 많은데요. 이제 앞에서 그러니까 청년 시기까지 살았던 삶에서 이제 긍정적인 미래를 좀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은 삶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시간을 꾸준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계획을 잡을 그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부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반대로 시간이 더 없다 하는 말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도 이제 주변에 보시면 일이 성과가 나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시간을 충실히 쓰고 있고 그 하루에 대한 후회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잘 안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일의 성과가 나지 않고 이제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 바쁘다, 여기까지는 할 수 없다, 여기까지만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되게 강박을 갖는다고 해요. 이게 왜냐면 미래의 그 시간 조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본인이 미래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어렵겠는데 이런 예상들, 부정적인 인상들을 많이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기에 들어서면서 남은 시간에 대한 조망들을 좀 한다고 해요. 중년이 됐는데 남은 시간에 대한 조망을 안 하시는 분은 아직 마음이 청년인 걸로 네,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생산성이 생애 최절정기거든요. 네, 40대에서 60대 이 차이가 그 생애 급여도 가장 높고 그리고 일에 대한 성과도 가장 많은 시기, 그래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라고 합니다. 또한 내면성도 증가하고요. 내향성의 경향이 생기고 신중해지거든요. 점점점. 청년 시기에는 외향적이고 두전적이었다면 이제 중년이 되면 내향적이고 신중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을 하다 보니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들이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렇게 중년기에는 이제 그 완숙한 그런 삶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신체에 대한 특징을 자세히 보다 보면 이제 점점 이제 그 망막의 밝기 변화가 이 조리개가 좀 능력이 좀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수정체 조절 능력이 50세와 20세를 비교해 보면 6분의 1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이 느끼시는 게 뭐냐면 그 젊었을 때는 시선이 이동을 하면서도 대상을 볼 때 조리개가 자동으로 조절이 되면서 선명하게 지속적으로 보였다면 중년기가 되면 시선을 딱 바꾸면 그 새로운 대상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조리개가 움직이는 시간이 늘어져요. 그래서 잘 안 보이니까 시선이 움직이면 잘 안 보이는 걸 상쇄하려고 어떻게 해요? 눈을 찌푸리면서 네, 조리개가 빨리 줄어들어라 이렇게 이제 원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두운 곳에서 잘 안 보이기 시작하고요. 멀리 있는 건 잘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건 잘 안 보이는 그런 노안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력이 저하되는 건 여성이 남성보다 저하 정도가 좀 더 크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청각도 그렇습니다. 고음, 그러니까 소란스러운 것들을 잘 듣지 못하기 시작하다가 점점 모든 주파수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청각 같은 경우는 여성보다 남성이 좀 빨리 기능이 저하된다고 하고요. 이 청력의 손실의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는 것들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이제 상호작용이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이제 젊었을 때는 누가 조그마한 소리로 얘기해도 다 알아들었는데 이제는 보통 소리로 말해도 다시 물어보고 다시 물어보고 그러면 상대로 하여금 대화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생기겠잖아요. 또 중년기가 되면 후각이나 미각이 점점 쇠퇴하면서 특별히 그렇게 맛있는 것, 먹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진다고 해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되게 먹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년이 되면 그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짠 맛보다는 그냥 심심한 맛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사람에 따라서 향기의 종류에 따라 그 살아온 경험에 따라서 이제 미각과 후각은 이 감퇴 수준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향을 맡는다든지 아니면 좀 본인만의 맛을 좀 이렇게 즐긴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좀 하는 것이 미각, 후각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고요. 그 대사 활동이 줄어들면서 신진대사가 줄어들면 똑같은 시간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다르죠. 젊었을 때는 신진대사가 빠르니까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있다 보니 비만으로 가는 경우가 좀 덜한데 이제 중년으로 가게 되면 신진대사가 줄어들면서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니까 비만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의 허리가 한 5에서 15% 정도 이제 증가하고 여성은 25에서 35% 정도 증가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몸에서 뼈와 근육이 감소를 하니까 이 이제 몸이 이제 좀 견뎌야 되잖아요. 그래서 껍질을 두껍게 만든대요. 그래서 체지방이 증가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도 두꺼워지고 이제 몸매도 옛날처럼 이제 잘록하지 않고 근데 이게 정상이라고 하니까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골량과 골밀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그 이제 중년기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30대 후반에 시작되어서 50대가 되면 가속화가 됩니다. 남성은 골밀도가 한 10% 내외가 감소가 되는데 여성은 20에서 30%가 감소된다고 해요. 이제 그 이유는 폐경을 하게 되면 에스트로겐이 감소가 돼서 뼈의 무기질 흡수가 줄어든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작은 충격에도 이제 그 뼈가 파손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폐경기 이후에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무게 운동 한다든지 비타민 C 섭취, 칼슘 섭취 이런 것들이 골다공증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력 운동을 오히려 이제 여성분들이 더 이제 건강에 필요한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 이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근육량, 골격, 심폐기능까지 이제 점점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하된다고 놔두는 것보다 다행인 건 저희가 운동을 하게 되면 단련이 되니까 이 노화되는 부분들을 늦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열심히 운동하시는 게 건강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신경계통도 마찬가지죠. 이제 뇌의 크기나 무게가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뇌 수상돌기도 이제 감소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냅스의 연결들이 옛날처럼 잘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경계통에서도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제 생식 기능도 이제 가입 능력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남성도 이제 활동적인 정자수가 이제 감소하게 되고, 사실 이런 생식 능력이 줄어드는 건 몸 전체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생식 능력은 여성은 30대 중반부터 이제 줄어든다고 하고요. 남성은 40세경부터 이제 생식 능력이 줄어들면서 전체 피부 세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고 힘줄이 약해지고 혈액을 포함한 대부분의 세포가 이제 감소하게 되죠. 심지어 이제 이 중년기가 끝나갈 때쯤 되면 키도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척추 디스크가 압축된다고 해요. 디스크가 이제 옛날에 이렇게 빵빵했는데 이게 이제 나이 들면서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그 줄어든 것만 해도 1, 2인치 정도 해서 키가 줄어든다고 하고요. 체중은 중년기에 최고점을 찍는다고 합니다. 근데 걱정 마세요. 노년기가 되면 자동으로 빠진답니다. 네, 빠지는데 이게 왜 빠질까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맛있게 먹어도 소화를 잘 못 시키고 그러니까 많이 못 먹게 되고 먹는 양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세포가 이제 확장이 안 되니까 줄어들면서 몸 전체에 이제 그 무게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뭐 피부는 예상대로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주름이 좀 있는데요.
저는 제 와이프 주름을 보면서 예쁘게 잡히는구나라고 생각을, 예, 죄송합니다. 네. 살아남으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모발도 마찬가지죠. 가늘고 휘어집니다. 그래서 중년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체로 중년분들은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건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전체 사망에서 이제 암 발병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암 발병률이 30% 내외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암에 걸렸을 때 이제 5년 이후 생존율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암을 극복하는 걸 보게 되는데, 실제로 요즘은 암 발병을 하더라도 이제 치료만 하게 되면 생존율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희귀암 같은 경우는 좀 생존율이 지금도 많이 낮지만, 특히 뭐 여성의 이제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5년 이후의 생존율이 거의 99.5%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치료만 잘 받으면 되기 때문에 보장을 잘 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갱년기가 이제 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 폐경기도 오게 되잖아요. 이제 폐경이 되면 어느 순간 어느 날 딱 끊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폐경 전에 생리를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안 하다가 안 하다가 안 하다가 어쩌다 한번 하다가 안 하다가 안 하다가 안 하다가 이렇게 되다가 이제 오지 않게 된다고 하던데요. 이런 그 갱년기가 오면 증상이 되게 다양해집니다. 뭐 열감이 있으신 분들이 일반적이죠. 손발이 차고 저리는 것, 그리고 이제 발한 증상이라고 해서 이제 좀 추위를 많이 느끼는 것,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현기증이 오거나 요통이나 피로를 느끼거나 두통이 오는 등 이제 증상은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 폐경은 마지막 올 경우에 약 1년 정도가 걸리면서 진행이 된다고 해요. 대체로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의 경험을 하게 되고, 폐경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정신분석에서는 폐경을 부정적 측면을 많이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폐경이 오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부정적 자아상이 좀 확장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폐경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이중적 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정신분석이나 심리학 쪽에서 좀 좋지 않은 걸로 여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 생식으로부터 해방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이제 이 폐경을 늦추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골밀도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폐경을 자꾸 늦추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약이나 이제 호르몬 치료로 이제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보다 열심히 운동을 하시면서 몸 건강을 챙기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 폐경기가 있을까요? 네, 남성도 생식 능력이 떨어지면서 폐경기를 경험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성에 비해서 훨씬 수월하게 지나간다고 하네요. 인지 발달적인 측면에서도 좀 다른 모양을 보게 됩니다. 일단 이제 인지 능력이 향상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뭐냐면 문화 지식적 지능이라고 해서 그동안 경험이나 다양한 경험들을 연결해서 사고하는 그런 확장성에 대해서는 지능이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본적인 정보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계산이 느려진다거나 아니면 문자를 읽어내는 속도가 좀 느려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느려지는 건 있지만, 판단하는 그런 기준에 있어서 그런 배경 지식들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거를 막 배우고 이렇게 학습하는 것들이 어쩌면 이런 학습 능력을 유지하는, 지적 능력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평생학습을 장려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능력의 변화를 좀 보면, 중년의 인지 능력은 일부 능력을 제외하고는 이제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논리나 어휘나 언어, 기억, 뭐 공간 지각 등 중년의 참여자 등의 점수는 자신이 20대 얻은 점수보다 오히려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최고 수행 도달 시기가 약간 빠르면 50대 후반에 절정을 이루고, 그러다가 이제 공간 지향 검사에서 전반적으로 더 점수가 높아지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집, 공간 이런 것들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여성은 언어 기억과 어휘에서 남성보다 점수가 높고 60대 초반까지 계속 점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 능력은 그 중년 시기에는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지적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면 유동지능이라는 것과 결정지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유동지능 같은 경우는 그 지식과 관계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유동지능이라고 하고요. 결정지능은 기억 및 정보 사용 능력에서 주로 어휘 검사, 일반적 뭐 정보, 뭐 사회적인 상황이나 딜레마에 대한 반응 이런 좀 복잡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결정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정지능은 중년기를 거쳐 거의 노년기까지 계속해서 발달하게 되고요. 유동지능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청년 시기에 가장 높아지다가 점점점 감소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빠른 것들, 변화하는 것들에 대처하는 것들이 늦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기억 능력도 중년기에는 거의 감소하지 않습니다. 단 기억 능력은 내가 이제 알고 있는 건 안 줄어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끄집어내는 인출에서 문제가 생겨요. 항상 쓰던 단어인데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단어를 대체할 적절한 단어로 바로바로 바꾸면 좋은데 가만히 생각하면 기억이 나긴 하는데 바로바로 사용이 좀 어려워진다는 것. 이런 것들에서 좀 기억 능력의 변화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머리를 긁었어요. 편집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중년들은 전문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직업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도전적이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사회에서도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인지적 능력보다 경험을 통해서 발달된 문제 해결 능력과 판단력으로 저하된 능력을 보충하면서 직업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선택적 최적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노화로 인해서 능력의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을 선택적 최적화라고 합니다. 아마 문제 해결 능력과 판단력으로 그 인지적 그런 능력들을 보완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년의 생산성도 점점 본인의 경험을 나누면서 이제 조직에서 안정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량들이 많이 발휘하게 되죠. 그렇다면 지적인 능력, 뭐 직업 등 능력 이런 것들이 크게 변화되지 않는 상태다라고 본다면 이제 심리사회적 변화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